안녕하십니까, 나폴레옹입니다. 오늘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노영민 비서실장 입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핵 시작부터 대통령 사면 복권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저로서는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야 조금 퍼즐이 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에 헌재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날 당선됐고 5월 10일 날서부터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날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이른바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은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폭격을 맞은 것처럼 사분우열되고 어리둥절하고 망연자실하고 뭐 그랬던 분위기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아무리 그 당시 한국당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탄핵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탄핵이 되는 현장을 보고 참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알래도 알 수가 없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참 김무성, 유승민은 물론이고 탄핵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 참으로 야속하다.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였고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도 비디오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야 이놈의 정권 참 무도한 정권이다. 말도 안 되는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영민이라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인가요? 권한대행일 때 대통령이 감옥 가시고 탄핵되고 한 거다. 자기네 정부에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날짜상으로 보면 황교안 직무대행 시절에 탄핵이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탄핵 전후서부터 이 나라는 이미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 손에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접수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민노총 정교조를 비롯한 엄청난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촛불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그을렸고 그분들이 공공연하게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되지 않으면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해야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고요. 그 사람들이 말한 그런 논리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뿌리채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5월 9일 날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혁명정부가 들어선 것이고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촛불 정부가 그때 이미 들어섰던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는 그저 전두환 대통령 체육관 선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쿠데타를 성공한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결국은 대통령직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순을 밟는 동작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친 선거였고 광풍의 선거였고 그 체육관 선거에 못지않은 국민들을 쿠데타에 의해서 국민들을 압박하고 국민들을 속였던 그런 선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의해서 감옥에 갔다. 탄핵이 완성됐다. 탄핵이 거기서 시작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자기 목숨 자체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황교안이라는 분이 우리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게 말하면 미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탄핵에 동참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결국 탄핵에 동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황교안이다라는 평가를 당시에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일단 떨쳐질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 의해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탄핵에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본인 생각은 본인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을런지 모르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상당히 맞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야당에서 반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도 사실 확인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 그 빈소에 제가 조문을 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났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면복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기를 너희 당에서 반대하는 거지, 대통령에 대해서 너희 당에서 반대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분명히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책상 넣어주고 그리고 의자 넣어주고 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노영민 이 사람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당에서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사면복권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전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너희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노영민의 얘기를 사실 저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죠. 제가 그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나 좀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쭉 흘러오면서, 그리고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중심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지워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고 지구당 위원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었고, 원내대표 선거에서 홍문재인가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 세력이라고 그래서 그 이른바 친박 세력에 반대되지 않는 사람들조차,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반대 세력이 아니었던 사람들조차 모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힘을 동원해서 홍문정을 반대하게 했고, 또 홍문정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미로 투표권을 주지 않고
고향에서 올라오지 않게 하고 해서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제가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한 복권이 되는 것이 자기들 정치 입지에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황교안이라는 사람도 나는 대통령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해서 청와대에다가 분명히 얘기했다. 노영민이 이 지도부가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논의한 적도 없다. 자기가 무슨 사이에 반대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나경원 의원은 뭐 청와대에 뭘 접촉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또 청와대에서 나경원 의원한테 무슨 의견을 구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어서 논의한 적도 없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황교안이라는 분은 청와대하고 접촉을 했었고 청와대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분이기 때문에 황교안이라는 분이 혹시 탄핵에 대통령 사면 복권에 반대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지금 절대 아니라고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야 자기들이 이 국민의힘, 새누리당 이거 마음대로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자기들이 주물를 수 있고 대통령의 역량이 커질수록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전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 같게도 저는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대통령에게도 여러 번 글도 올렸고요. 정무수석을 통해서 탄원도 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요. 뭐 수많은 얘기들을 제가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탄핵을 반대한 사람 노영민 말 맞다나 어딘가는 이 새누리당 여기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또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대통령에게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서 우리 곁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쁜 놈들이 우리 노영민 말 맞다나 참 모지는 정도가 아니죠. 저는 정말 정치 몰입에 온 나쁜 놈들이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큰 대의를 희생한 사람이다. 희생을 뭐라 그럴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니까 몸에 소름이 다 끼치고요. 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정치했다는 제가 상당히 여러분 앞에 모멸스럽고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 대통령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대통령 언론이 파라는 언론이 만들어줬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언론에서 만들어진 대통령이다. 뭐 말을 잘 못하고 짧게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미화하고 그것이 마치 무슨 무슨 스님입니까? 무슨 스님의 사는 산이요, 성철 스님의 사는 산이요, 물은물이요, 뭐 이런 식의 정말 생을 관통한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얘기로 언론이 말하자면 승화시켰을 뿐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잘못한 것은 없다. 이 나쁜 놈들이죠. 이
본인 말을 100% 맞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할 자격이 있어서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문제가 이른바 중우정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선인들이 얘기하기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 뽑혀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들도 뽑힐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네 말 맞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그게 민주주의고 그 민의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나는 말이 가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가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으로서는 잘못한 게 없다. 여보세요. 대통령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금 여당 세력들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가 촛불 구테타로 대통령을 쫓아낸 것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아무 잘못이 없는 대통령을 쫓아냈다는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고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적인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 죄가 없는 대통령을 촛불 구테타에 의해서 탄핵이라는 추악한 이 정치 싸움으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게 잘한 일입니까? 무능한 대통령이었으면 자기들이 선거에 의해서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얘기하고 그 당을 그걸 뽑은 사람들을 선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거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이 나쁜 사람들아. 대통령을 선거로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선거로 평가하지 않고 촛불 구테타에서 몰아내고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대통령직으로 잘못한 건 없는데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앞으로 대통령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역사가 이런저런 일들을 올바로 판단할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일조하겠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고 이것이 왜 지금 대한민국 헌정 파괴의 역사이고 이것이 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왜 대통령께서 5년 동안이나 국민들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한 정치 권력이 왜 비난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뤄질 역사에 있어서의 계속 악순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하고 또 막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